자, 그래 전 시간에 이제 이어서요. 컨트롤러는 그래서 국내용도 좋은데 웬만하면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컨트롤러를 선택을 해서 조립을 하셔서 구매하시기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 그 CNC 선반에 간단한 그런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CNC 선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입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잠깐만. 자, 먼저 시뮬레이션이 나온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상에서 CNC 선반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인데요. 이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알다시피 이 CNC 선반이라는 장비는 고가입니다. 고가. 한 대당 한 5천만원 이상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10명을 동시에 교육시키려면 장비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10대를 구매한다 그러면 대략 한 5억 정도 듭니다. 근데 이런 소규모 학원 같은 데서는 5억을 투자해서 장비를 구매할 수 없거든요. 왜 구매를 못하냐면 그만큼 투자 대비 뽑을 수가 없어요. 수입을. 그래서 이제 장비는 한 대 정도만 대부분 사요. 일반적 학원 같은 데는. 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어떤 기관에도 마찬가지. 장비는 있어봐야 한두 대 정도. 근데 그 한두 대 갖다가 30명 되는 학생들 다 교육을 못 시켜요.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그 한 명 실습할 때 되면 나머지 29명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개발자가 이제 컴퓨터상의 가상의 CNC 선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의 3D 개념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CNC 선반이 있는데 이 CNC 선반이 다 다를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각자 다 다르게 잡혀 있대요. 자, 얘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얘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 마우스 휠을 돌려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확대 축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 이게 회전을 먹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CNC 선반이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상의 CNC 선반을 이제 내가 이제 조작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회전을 먹었으면은요, 화면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화면 이동을 어떻게 시키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잠깐. 여기 저 마우스 포인트 보세요. 자, 마우스 손 모양이 손. 그 손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그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 움직이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화면 이동.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이에요.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화면 이동. 그 다음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화면 회전. 그 다음 마우스 휠을 앞뒤로 돌리면 확대 축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저 장비는요, 어디서 바꾸냐면, 이 장비는 여기 지금 글자 보이세요? 왼쪽에? 왼쪽 글자 쭉 나열된 거? 모델이라 써있어서 머신 모드에 써있고, 글자들 쭉 나열되어 있죠. 이게 제품 명들인데, 이걸 클릭하시면 바뀌어요, 기계가. 이렇게. 이걸 클릭해 보시면. 한 번씩 해보세요. 자기들 회사에 있는 기계다 뭐 있을 겁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다 있거든요. 웬만한 회사들. 장비명은. 참고로 저희 교육원에 있는 건 린스 220이에요. 요거죠, 요거. 아, 요 밑에 거다. 중간 거. 요게 저희 현재 교육원에 있는 장비고. 두산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화면 조절할게. 화면 조절은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얘를 눌러줘야 화면이 정확하게 이제 반듯하게 잡히죠. 정면도 상으로. 얘를 누르면 반듯하게 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화면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자, 안 되시는 분들은 손 들고 저한테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잡아 드릴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게임 정도 하시면 3D 게임 정도 할 줄 아시면은 이거는 잠깐만요. 가격이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없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없으면 못 바꿉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꿀 수는 있어요. 뭘 바꿀 수 있냐면, 컨트롤러가, 우리가 솔직히 컨트롤러가 중요하거든요. 컨트롤러를 한번 바꿔볼 건데, 컨트롤러는 어떻게 바꾸냐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아이콘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거길 눌러보시게 되면은요, 컨트롤러 그 회사명 시리즈가 쭉 나와요. 주로 회사에서 보시게 되면 아마 두산 게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위아 거도 많거든요. 현대 위아 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밑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WIA라고 써있는, 위아라고 써있는 요거를 누르시면 이게 현대 위아 거로 바뀌어요. 컨트롤러가. 사실 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요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컨트롤러가. 이거를 뭘로 맞춰주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현대 위아 거로 진행하다가 후반부에는 두산 거로 바꿔요. 왜냐, 우리가 두산 거기 때문에 두산 거에 맞춰서 또 실습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은 위아 거로 좀 바꿔주세요. 위아가 눌러보시면 밑에서 쭉 보시게 되면 아마 위아가 2개짜리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짜리가 있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2개 다 한 번씩 클릭해 보시고요. 글자가 좀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걸로 바꿔주세요. 글자가 안 나오는 그 컨트롤러 화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CNC 선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가상의 CNC 선반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을 켜야겠죠? 자, 전원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위에 상단에 ON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ON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전원이 켜집니다. 여러분들 CNC 선반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느낌은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면, 옛날 거는 누리끼리 하거든요, 화면이. 근데 최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비상정지 해제해야겠죠? 비상정지 해제해 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위아 장비를 달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위아 건 스탠바이라는 준비 버튼 눌러주세요. 스탠바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스탠바이 보이시죠? 비상정지 해제 여기입니다. 여기 누르셨나요? 그 다음에 스탠바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바이 눌러주셔야 돼요. 이미지가 좀 틀린. 이거는 구부전은 모양이. 그런데 스탠바이 눌러주시고 스탠바이 클릭. 그 다음 그 왼쪽에 제로 리턴 있죠? 자, 기계 원점 복귀 해야겠죠? 기계 원점 복귀 눌러주시고. 자, 안되면 얘기하세요. 이 초반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안에 이제 내부 구조를 좀 볼 거예요. 우리 내부 구조. 현재 문이 닫혀져 있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볼 거예요. 자, 문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잠깐 보세요. 저기 왼쪽 툴바 보이시죠? 왼쪽 툴바 중에 밑에 세 번째 거 눌러주시면 문이 열려요. 자, 문이 열리면 알람이 뜨죠. 알람 뜨는 이유 다 아실 거예요. 요즘은 이게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 열리면은 기계가 작동을 안 해요. 문을 무조건 닫아놓고 작업해야 됩니다. 자, 문을 열어놓고 한번 안에 구조를 볼게요. 자, 먼저 척을 봅시다. 척. 아까 제가 책으로만 설명했는데, 자, 여기 보이는 이 흰색 원통 형상이 척이에요. 유압척. 그리고 얘는 인치로 그 크기를 따진다고 했어요. 그냥 이건 6인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게 안쪽에 있는 회색, 요 3개짜리가 이제 이게 조예요, 조. 이게 조가 3개가 한 세트로 해서 이 재료를 물어주는 거죠. 선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기등을 설치를 하죠, 원기등. 원기등 재료가 이렇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회전을 먹을 거예요. 회전 먹는 건 좀 이따 보여드린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척, 주축, 즉 스핀들에 대한 설명 끝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터렛 공구대. 자, 터렛 공구대가 여기 이제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터렛 공구대가요, 요 밑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밑에, 요 밑에 지금 밑에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아니면은 전 기수가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위에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오른손 좌표계냐 왼손 좌표계냐 그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범용선반은 왼손 좌표계예요. 왼손. 여기가 공구대가 밑에 있어요. 밑에. 근데 이제 CNC 선반 같은 경우는 공구대가 대부분 위에 있죠. 위에. 이거를 이제 오른손 좌표계라고 합니다. 이 공구대를 보시게 되면 공구대의 번호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 게 확인될 겁니다. 근데 저는 1번부터 8번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왼쪽 툴바 보세요. 왼쪽 툴바에 보시게 되면 공구랑, 그러니까 망치랑 벤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망치랑 스패너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림. 자, 파라미터 설정이라 써 있는데 그거 눌러주시고, 거기 누르시게 되면은요, CNC 오퍼레이션, 두 번째 칸에 있는 CNC 오퍼레이션 들어가시면 돼요. 자, CNC 오퍼레이션 들어가셨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툴 포스트 포지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가 현재 전면부와 후면부가 있죠? 후면부로 하셔야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신 CNC 선반은 그 터렛 공구대 위치로 가요. 전면부로 가게 되면 이게 왼손 좌표기예요. 반대쪽 방향으로 뒤집힙니다. 한번 볼까요? 뒤집히는지? 뒤집히는 티는 안 나네, 자. 이게 뒤집힌 거예요, 지금. 원래 여기 밑에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티는 안 나네요. 잠깐만요. 요거는 요걸로 봐야지 확인이 되겠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얘는 티는 안 나네요. 자,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전에 따라 다른가 봐요. 제가 옛날 버전에 뒤집히는 걸 확인했는데 이게 뒤집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또 나중에 잠깐만. 이게 이상하다. 왜 안 바뀌지? 이게 안 바뀌게 계속. 그럼 건너뛸게요. 이게 원래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네요. 희한하네. 바뀌어줘야 되는데 안 바뀌어가지고. 원래 안 바뀌는 게 좋아요. 괜히 바뀌면 더 피곤해지니까. 자, 하여튼간 여기 툴 포스트 포지션 후면부 마운팅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툴 포지션 번호 있죠? 번호 12개 번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쓰는 설정과 똑같은 동일한 설정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뭐 손댈 만한 거는 그 프로그래밍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번째 줄에 프로그래밍, 세 번째 프로그래밍, 그 다음 네 번째 프로그래밍. 거기 보시게 되면은 점을 찍은 거, 안 찍은 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나게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는 점을 안 찍으면 불량이 나야 돼요. 점을 찍게 되면은, 점을 안 찍었는데도 점을 찍은 것처럼 인식을 해버리면은 이게 불량이 났는지 안 났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한다는 건데, X100을 입력하면 X0.1로 인식을 한다.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지 않으면은 X100은 X100으로 인식한다. 그렇게 이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크를 하는 게 원래 맞아요. 체크를 해야지 불량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는데, 그 속도 설정 가보시죠. 속도 설정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퍼레이션 스텝이 있고, 오퍼레이션 그래픽 가속,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품질이 있는데, 요거는 최대한 좋게끔 해주시면 좋아요. 최대한 풀로.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다이얼 설정, 요거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색 설정. 자, 색 설정에 그 경로 색상 있잖아요. 경로 색상, 마지막 단계의 경로 색상.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이거 다 색깔이 다 이런 색깔이죠 지금. 네.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이걸 첫 번째를 딱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은 색깔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하신 다음에 바꿔주세요 색깔. 이게 공구마다 절삭 색깔을 달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중에 구분하기가 좀 편해요.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색깔은 다르게 아무거나. 그렇게까지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왼손 잡히기, 오른손 잡히기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돼서 순간 좀 당황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혹시 제가 좀 연구 좀 해볼게요. 이게 왜 지금 안되는지 저도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 다 끝났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문 닫아주세요. 문짝 닫아주시고, 그 문짝을 닫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앨 거예요. 문짝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커버를 제거를 할 겁니다. 커버 제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이거 문짝을 닫아주세요. 닫아준 상태에서 하는 거, 이거는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알람이 안 뜨게끔.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컴퓨터 그림이죠. 컴퓨터 그림 요거. 여기 보세요. 여기 컴퓨터 그림 이거. 얘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사라져요. 이렇게.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깨끗하게 사라지죠. 그 상태에서 화면 조절해 주시고, 자, 스핀들을 한번 돌려볼게요. 스핀들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핀들은 어떻게 돌릴 거냐면, 여기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 MDI라는 버튼을 찾아야 돼. MDI. 자, MDI가 어딨냐면요, 세 번째 줄에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MDI. 그 다음에 프로그램, PROG 버튼이라고 하는데, PROG 버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MDI PROG 버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DI라고 써있죠. 화면 밑에 MDI. 얘는 터치 스크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터치 스크린이라는 거 이거 찍으면 이게 잡혀야 되잖아요. 얘는 터치 스크린이 아니고 밑에 있는 흰색 버튼 누르시면 돼요. 흰색 버튼. 흰색 버튼 누르면 MDI 잡히죠? 자, PRO 프로그램 MDI 이런 식으로 화면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여기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은 저도 수가 당황해가지고. 자, MDI 누르시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프로그램 입력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를 입력할 거냐? G.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G 있죠? G. 영문자 G. 그 다음에 97. 자, G97. 자, 왼쪽에 여기 입력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G97. S. S 여기 있습니다. S. 1000. 1000. 그 다음 M03 넣어주시면 돼요. M03. G97 S1000에 M03. 자, 영문자 5와 숫자 0을 잘 구분하셔야겠고요. 혹시 입력하다가 틀리신 분들은 뭐를 누르시냐? 여기에 보면 CAN, 캔슬이라고 해서 캔슬, CAN. CAN 보이시죠? 얘를 눌러주시면 이게 없어져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CAN 누른 다음에 싹 지운 다음 다시 G97, G97. S는 1000, M03. 그 다음에 EOB라고 보이세요? EOB? 영문은 EOB? EOB 눌러주세요. 저기 중간쯤에 있죠? EOB. 그 다음에 EOB, 그 다음에 인서트. 자, 인서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인서트 키 여기 보이시죠? 델리트 키 옆에 인서트 키. 자, 눈 크게 뜨세요.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오후에 삽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인서트라는 게 삽입이라는 뜻이잖아요. 삽입이 됐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G97, S는 1000, M03, EOB, 그 다음에 인서트. 그렇게 해서 이제 명령어가 들어간 겁니다. 명령어까지 다 입력이 되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있는 여기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녹색 스타트 버튼. 얘를 눌러주시면은 스타트 버튼 보이시죠? 눌러주시면 얘가 돌 거예요. 자, 척의 역할은 이 회전 역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초반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이제 CNC 선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거예요. CNC 선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곰방 배웠던 거 한번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곰방 했던 게 G97이라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죠. G97. S1000, M03이라는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언어의 언어, 기계 언어. 우리는 앞으로 기계 언어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기계 언어를 우리가 현재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그 CA 선반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기계 언어를 익혀두셔야 돼. 그럼 이게 왜 언어가 됐냐? 자, 이거는 이제 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이 기계 분야, 기초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원래 우리 이 기술 계통은요, 전수를 어떻게 받았냐면, 인간한테 전수를 받는 방식으로 이 그러니까 기술이 전수가 됐어요. 인간이 인간한테. 그러면 인간도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기술을 전수받았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쯤. 저희 아버님이 한 70 정도는 되니까 70세 정도. 그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기술을 전수받은 거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이쪽 계통 아니시지만 저희 그 사장님들, 제 그 또래 사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기술 배울 때 너무 힘들게 배웠다는 거예요. 아, 나는 기술을 너무 힘들게 배웠어. 그래서 이 고통을 누구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이 기술을 배우지 마라. 그래서 딴 직장을 얻어라 해서 대부분 저희가 이 기술을 전수를 안 받고 계속 이제 흐지부지 없어지게 된 거죠, 계속. 근데 이제 문제는 뭐
10개의 기업 중에 한두 개의 기업이 그렇게 사라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못해도 두세 개는 기본적으로 이 가공하는 그 기업들이 살아 있어야지 기술이 계속 그러니까 그 제품이 계속 생산이 되고 이게 우리 기초 산업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될 그런 회사는 있어요. 없어져도 되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을 받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어차피 명령을 계속 이어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기술을 안 받으려고 해, 우리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 한국이 이제 몰라 국적이 바뀌는 거죠. 외국. 대부분 기술을 전수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동남아 쪽으로 오는 거예요. 동남아 쪽에 있는 아시아 쪽. 왜냐면 우리가 유럽에 가서 유럽 사람들이 와서 기술 배우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술을 이제 또 전수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 기술 전수를 안 받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애로사항이 생기냐? 한국과 한국인끼리 기술을 전수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던 게 갑자기 외국인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언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어. 얘네들은 한국어를 모르잖아요. 기본 영어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저 또한 제가 이제 2교대를 뛰면서 저도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필리핀 도날드라는 친구랑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 친구랑 일할 때 저도 영어를 못했지만 영어를 제가 배워가면서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 황삭이 영어로 뭐냐? 라핑이래요. 그 정삭은 영어로 뭐냐? 피니쉬네, 피니쉬. 피니쉬.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영어를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어를 가지고 기술을 전수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외국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비자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비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비자거든요. 5년을 채우면, 5년이 지나면 다시 자기네 나라로 가야 돼요. 자기네 이제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되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데, 1년 쉬고.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오냐? 대부분 안 온다는 거죠. 왜 안 오냐? 이 사람들 영어가 되기 때문에 기술을 익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기 안 오고 어디로 가냐? 호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진국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는 달러로 돈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대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 안 온다는 거죠. 계속 이제 기술을 우리는 전수를 하지만 기술을 계속 끊기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우리 기술 전수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 인간에서 이제 전수되는 게 기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 기계에다 직접 전수를 하는 거죠. 기술 전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신인선발을 배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신인선발을 이제 앞으로 직장 동료로 생각하셔야 돼요. 직장 동료한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해야 돼. 일을.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왔어요. 그럼 그 초짜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깎아야 되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깎아야 돼. 그거를 다 언어로서 풀이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전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다 통했던 것들이 이제 안 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뭘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대응을 해야 되냐? 아까 얘기한 기계 언어로서 이 기계라는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계 언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G97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단순하게. 하지만 이거는 다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영어와 일본어를 배우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우리말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G97이 뭐냐? G97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게 뭔 뜻이냐? 이게 RPM으로 회전을 시키라는 거야. RPM 기준으로 회전. 그럼 RPM은 뭐냐? RPM이라는 거는 여러 단어로 쓰지만 제일 쉬운 거는 1분 동안 몇 바퀴예요? 1분 동안 몇 바퀴? 아니 60초 동안 몇 바퀴? 돌 거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RPM. RPM으로 회전을 시킨다. RPM이라는 건 1분 동안 몇 바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1000이라는 건 뭐냐? S1000이라는 거는 이제 회전수 값을 넣어주는 거. 그러면 정리가 되죠? 자, G97 S1000, 1000rpm이라는 뜻이거든요. 1000rpm. 그러면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1분 동안 몇 바퀴 돈다는 거예요? 1분 동안 1000바퀴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말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도냐? 안 돌죠? 왜 안 도냐? 다시 CNC 선반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장이라 합시다. 부장님, CNC 선반이 말한다 생각하면 돼요. 부장님, 내가 1분 동안 1000바퀴 돌아가는 걸 이해했는데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돼?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 그래?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돼? 그러면 나는 시계 방향 돌릴게. 그래서 나온 게 N03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시계 방향 회전. 이거를 다른 말 정회전이라고 해요. 정회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NC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뭐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그런 단어를 배운다는 게 아니고 언어를 배운다고 해요. 언어.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개념으로 하나씩 문장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이거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외국어 배우기 쉽지 않죠. 저 또한 외국어를 지금 뭐 공부를 해서 한 10년, 20년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10년, 20년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노트에다가 얘를 써서 해석하는 그 문장과 우리말로 만든 명령어와 그 다음에 NC 프로그램을 만든 명령어를 같이 써가지고 이걸 같이 비교해가면서 계속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기냐? 응용력이 높아져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기냐면 새로운 도면 있죠? 새로운 도면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요. 이거는 또 어떤 거랑 이제 뭐와 또 연관이 있냐면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실업계 보교를 나온 친구들이 그 컴퓨터 운영 선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많이 나오는데 따기가 쉬우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와서 취업을 하면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회사 가서 다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듣고서 왜 저런 현상이 발생할까라고 연구를 좀 했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그러면 NC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 그 공부하는 걸 파악해버리고 이 친구는 다 암기로 외웠대요. 그러니까 도면을 보면 도면에 그 답, NC 프로그램 답이죠. NC 프로그램 답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에 대한 답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도면이 오면은 그거를 새로 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 해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이 G97 S1000의 N03이라는 거를 외우기만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뭔 말인지 몰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야 RPM을 800으로 줄여 라고 예를 들어 공정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얘들이 수정을 못한다는 저기 그 800이라는 단어가 어디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진짜 모르지 않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되면은 어떤 단순한 수정도 못 한다는 거지,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회사가 다시 배우는 그런 약간 좀 웃기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배운 우리 수강생분들은 제가 그걸 꼭 꼬집어서 얘기해요. 회사에서는 항상 새로운 도면이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암기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도면이 와도 다 응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재직자잖아요.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사업을 하려고 배운다. 아니면 회사에서 예를 들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기 CNC선만 장비가 있는데 저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작업자를 못 구한대. 내가 해서 하면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회사에 항상 어떤 도면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응용력을 많이 키우셔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풀이하자면 G라는 거 있죠. G97. 자, G라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파벳이라고 안 해요.
이걸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주소라고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숫자라고 안 하고 이건 데이터라고 해요. G를 어드레스, 숫자를 데이터. 그 다음에 둘이 합쳐진 G97을 뭐라 부르냐? 얘를 워드라고 해요. 워드. 자, 워드가 우리말로 뭐죠? 단어라는 뜻입니다. 단어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워드와 워드가 쭉 나열돼서 EOB. 자, 요게 EOB예요. 아까 EOB라는 단어 제가 얘기했는데, EOB가 end of 블럭의 약자예요. end of 블럭. 그러니까 블럭의 끝. 우리말로 따지면 블럭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블럭의 끝이라는 거는 한글에서 따지면 마침표. 점. 마침표에 해당된다. 그래서 항상 문장이 끝났을 때 EOB를 넣어주셔야 돼. 한글에서 마침표 찍듯이. 그래서 G97 S1000에 M03 EOB. EOB는 이거를 이제 우리 컴퓨터상에 세미콜론이라고 있죠? 세미콜론. 여러가지 공부하네 지금. 컴퓨터 공부도 하고 있고. 그래서 EOB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문장이 끝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 이거를 하나의 블럭이라고 해요. EOB를 찍으면 블럭이 되는 거예요. 블럭 쌓기. 그래서 CN 선반의 일명 NC 프로그램은 일명 블럭 쌓는 거예요. 블럭 쌓기. 블럭을 쭉 잘 쌓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종료하면은 깨끗한 아주 잘 만들어진 NC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셔터 할게요.